이종찬 강북회장 친일몰이 26년 전 국정원 대학살 속죄했나라는 제목으로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자유일보 11면 기사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정규 1기인 이종찬 강북회장은 중앙정보부 기조실장까지 지낸 이종찬 전두환 정권과 함께 민정당 창당에 의원 해먹었다. 이종찬 강북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인 1998년 3월 첫 국정원장이 됐다. 이종찬 회장은 당시 계획을 명분으로 국가안전기획부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 및 대북 비밀공작 전문가 581명을 구조조정 명목으로 해임했다. 그 자리에 호남 출신 인물들이 특채로 채워졌다. 이렇게 채워진 호남 출신 특채 요원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지도 국정원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종찬 회장은 1936년 중국 상해에서 출생했다. 육사 16기로 입학한 뒤 장교로 복무하다 5.16 혁명 이후 군인 신분으로 중앙정보부에 근무했다. 때문에 그를 정규 1기라 부르는 사람이 많다. 흔히들 말하는 국정원 7급이 바로 정규다. 결혼이 생길 때 채용하는 사람들을 공채라 부른다. 정규는 중앙정보부 때부터 국정원 진급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졌다. 이종찬 회장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진한 민정당 창당에 주요 역할을 했고 창당 이후 당 사무차장을 맡았다. 그는 이렇게 민정당 소속으로 시작하여 11대부터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공화당 당직자로 시작해 대만 국비 유학을 다녀온 뒤 민정당에서 정책국 부국장으로 근무했던 고 김원웅 전 강북회장을 연상케 한다. 소위 신군부의 핵심 인사임에도 이종찬 회장은 독립투사 이혜영 선생의 손자라는 점을 앞세워 정치권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가 조선 멸망의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인 흥선대원군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이 군사 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면서 김영삼 정권이 군 사조직 하나회를 숙청하면서 그는 다시 핵심 권력이 되었다. 그는 하나회에 맞서 만들어진 군 사조직인 청주회 회원이었다. 그러니까 하나회와 숙청회는 서로 앙숙 관계였는데 하나회가 그 청주회에 먹혀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청주회 회원들이 누구냐면은 고 이상훈 전 국방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천용택 전 국방장관 및 국정원장이 청주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임동원 전 장관과 천용택 전 원장은 지금까지도 국가안보 분야에서 지탄을 받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청주회와 하나회가 서로 싸우다가 하나회가 잡아먹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종찬이가 그 권력의 핵심이 됐네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종찬 회장은 이렇게 하나회를 숙청하고 또 전두환 그 노태우 시절에 다 국회의원을 해먹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우파인 척 하면서 뒤통수를 치었죠. 김대중 정부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로 들어가 대선기획본부장을 맡아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했다. 1997년 11월 IMF로 알려진 외환위기가 일어난 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종찬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거쳐 안기부장에 임명됐다. 99년 1월 안기부 이름을 국정원으로 바꾼 것도 김대중 노벨상 수상 공작에도 이종찬 회장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종찬 회장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대숙청을 했다. 국정원 강제해직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종찬 회장은 안기부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998년 4월 1일 직원들에게 자택근무 명령을 했다. 대공수사, 대북공작, 방첩수사 등의 종사던 간부 581명이 포함됐다. 최고위급 125명도 포함됐다. 당시 안기부는 현재 국정원에 비해 요원수가 많은 편이었지만 581명은 대북 휴민트 간부 대부분이었다. 잘못도 없는데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며 자진퇴직 및 강제 명예퇴직을 강요하자 고위 간부 중 29명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은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다. 국내 정보 담당 차장과 경제단장, 경제과장은 각종 부정 및 비리 혐의로 구속했다. 일부 간부들은 본청 지하실이나 교육시설로 끌려가 고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직자들이 나중에 보니 이종찬 안기부장이 내쫓은 간부와 대공수사요원, 방첩요원 대부분이 경상도 출신이거나 한나라당 지지 성향이 있었거나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했거나 한나라당 당직자와 친한 사람들이었다. 그 빈자리를 호남 출신이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들로 채웠다는 것이 강제 해직자들의 주장이다. 민변이라는 것은 민주화란 공산화를 말하는 거야. 공산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겉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민주화라는 것은 공산화를 말합니다. 공산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들로 채웠다는 것이 강제 해직자들의 주장이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공작 양심선언을 한 뒤 미국으로 망명, 현재 뉴저지에서 활동 중인 김기삼 변호사는 이때부터 사무실에서 서로 형님 동생하고 부르며 위계 질서까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국정원 활동을 샅샅이 알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배후를 말하지는 못했다. 국정원 대학살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정원만이 아니었다. 국정원만이 아니고 그때 학살된 사람들이 공안검사 40여 명, 기무사, 대공수사요원 600여 명, 대공수사 경찰 2,500여 명이 옷을 벗었다. 그리고 1998년 대학살 사건 전후 상부에서 주목하던 젊고 유능한 요원들이 갑자기 대거 퇴직했다. 대북 휴민트는 이때부터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시 살려놓으려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또 썰어버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종찬 때 망가뜨린 대북 휴민트가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종찬으로 말미암아 옷을 벗은 사람들이 4,000명에서 5,000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 국정원 해직자들의 모임, 국가정보원을 사랑하는 모임, 국사모의 송영인 회장은 2010년 1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직할 인사를 가려내기 위해서 전북 고창 출신인 K씨를 통해 선별 작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K씨가 우리 해직하는 이 국정원 직원들을 해직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냐? 전북 고창 출신 K씨였는데 이 사람이 선별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해직하고 누구는 해직하지 말라는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전북 고창 출신인 K씨였다. K씨가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누군지 이름이 실명이 안 나오네요. 실명을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K씨는 안기부에서 한직으로 근무하다 이강래씨가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으로 오자 인사정책기획관으로 임명됐다. K씨는 이강래와 대경상고 동문이라고 밝혔다. 이강래씨는 송 회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 일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008년 조사를 지시했고 원세훈 원장 때 2009년 6월로 끝났다. 김성호 전 원장이 2009년 2월 양자회 간부들과 회식을 하면서 대숙청 당시 관여했던 직원들 상당수가 사법 처리를 받을 것이 같다. 안타깝다고 했다고 말했는 것이 송 회장의 설명이었다. 아직도 지금 그 국정원 직원들의 해체로 인하여 그 가족들과 본인들의 아픔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 종북 주사파,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압력으로 활동하고 겉으로 활동하고 안으로 활동하는 이 모든 압력주의자들이 척결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평화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 우두머리가 문재인, 김정수, 그 다른 아이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부처, 기관, 더불당, 국회, 법원,
문학계, 연예계, 정치, 문화, 경제, 문화, 사회 깊숙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